예, 안녕하십니까. 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효성 OMB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효성 OMB하고 뭐 한일사료하고 해서 국제 곡물가 때문에 주가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곡물 가격이라고 국제 곡물 가격이라고 검색했는데요. 8년 만에 최고치 이렇게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나온 지 제법 됐습니다. 나온 지 제법 됐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길래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매집이 덜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국제 곡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뭐 비료주라든지 뭐 그다음에 종묘 오늘 또 씨앗 관련주 뭐 이런 종목도 움직이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어떤 추세를 봤을 때 국제 곡물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뉴스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보기 좋게 이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상한가 가기 전의 모습을 한번 보면 갈 준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제가 뉴스는 오래됐다, 국제 곡물 오른 지는 오래됐다, 그래서 이런 매집의 흔적들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움직여도 움직이긴 움직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딱 움직인 거죠. 그런데 오늘 움직일 때는 단점이 뭐냐면 오늘 상승하기 전에 이쪽에 있죠. 이쪽에 매집이 좀 더 있었으면 이게 좀 더 가치를 더 발휘할 텐데 오늘 움직인 걸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실은 그냥 갭으로 그냥 올라간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물론 중간에 조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게 섞여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조정 없이 갭으로 상승해버린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조정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약간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제로의 강도로 봐서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제로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상승이 좀 빛을 발하냐 안 하냐 이런 어떤 문제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쪽에서 많은 매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매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거래량으로 나타나겠죠. 거래량으로. 그리고 캔들의 크기로도 나타나겠죠. 왜냐? 많이 매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큰 움직임들이 있고 큰 거래량들이 있어야지만 저때 매집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거래량들이 늘어난 흔적들이 있었고 여기에도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흔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고점이 29.90 상한가고요. 이 고점도 29.67 상한가입니다. 이때 8월달 한번 돌아가 보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미친 수준의 매집이나 매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친 수준의 매집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매집된 거구나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까봐 매집이든 매도든 뭐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상한가까지 홀딩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도 상한가 홀딩, 상한가 홀딩, 상을 찍고 풀렸다, 상을 찍고 풀렸다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거기로 다시 또 가보게 되면 자 보십시오. 열기 걸렸다가 이렇게 풀린 흔적이 있습니다. 열기는 작은 캔들 작은 거래량이었거든요. 예, 여기입니다. 3일 열기 걸렸다가 그때는 뚝 떨어진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라갔다가 거래량 없이 떨어진 조정은 제가 좋냐 나쁘냐 물으면 좋은 걸로 표현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흔적이 다분히 있는 상태에서 이만큼 뽑아놨기 때문에 이 상한가가 절대 가벼운 상한가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만큼의 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문제만 남아있다 또는 여기까지 조정으로 길게 내려오면 좋겠다 이런 정도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게 상한가를 풀어가지고 뭔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상을 풀어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은 매집 아니면 매도를 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게 매집을 했다 치면 그냥 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되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매도도 많이 합니다만 또 추격도 많이 들어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의 어떤 칼이다 이런 상태로 볼 수 있고 이 상한가가 좋냐 나쁘냐 물어봤을 때 A, B, C, D 등급을 나눈다 치면 저는 한 B 등급 정도는 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제 계좌가 현금 100% 있는 상태라면 일단 조금 사고 내리는 걸 기다릴 거고요. 좀 보유 비중이 많다 그러면은 밑에 내려오길 기다릴 거고요. 보유 비중이 조금 있다 그러면은 조금 사고 더 내려오길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공매도 때문에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아예 저 밑에서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밑에서 기다리면 수익으로 이어진다가 아니라 수익이 나면 남들보다 많이 나고 만약에 조정으로 내려왔을 때 다른 사람은 위에서 샀겠지만 우리는 밑에서 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어떤 손절의 폭이 작을 수 있다 또는 또 약간의 플러스를 내고 빠져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장점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이게 시총이 700억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매출이 300억을 채 넘지 못하는 것은 조금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분율이 이렇게 따뜻하게 좋은 것은 마음에 듭니다. 박태현 21, 박문현 15, 박문선 4.79. 이게 박씨들이 다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가족 관계거나 뭐 친족 관계거나 이럴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네들이 다 가지 있는 많이 가지 있는 지분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 크게 나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정도의 차트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일단 가볍게 살펴보는 정도는 이런 정도고, 대응은 다 여러분 몫입니다. 이게 뭐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고 손실이 나고는 여러분 몫이기 때문에, 대응은 여러분 몫이기 때문에, 뭐 잘 하셔가지고 수익으로 잘 연결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얘기는 그냥 참고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종목을 분석했다고 해서 이 종목 좋아요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하고, 차트 분석을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